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이혼녀랍니다. 살다 살다 제 소개를 이혼녀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한치 앞을 모르니 인생이겠죠. 제 주변 지인들 중에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지인들이 너무 많아서 결혼을 앞뒀을 때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곳인지를 미리 짐작하고 나름 살펴보려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집안도 어느 정도 봐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기에 상당히 신중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것도 결혼하고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결혼이라는 걸 바라보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처음 말했을 때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또 고민했습니다. 승철 씨, 오늘 우리 각자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우리가 결혼을 정말 할 거라면 각자 집안 사정 같은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당신은 어때? 좋지. 좋은 생각이네. 당신 말이 맞아. 집안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한 게 맞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어. 내가 먼저 말할게. 우리 집은 특별한 건 없어. 당신도 알지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가게 같이 운영하시면서 큰 매출은 아니어도 두 분이 버셔서 그렇게 살고 계시고 남동생도 사회에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지가 벌어서 지가 살고 있고 그런 평범한 집이야. 지금 우리 본가 살 때 대출을 조금 껴서 그것만 조금 있고 그 외에는 딱히 뭐가 없기는 해. 음, 수진이네랑 다르게 우리 집은 조금 시끄러운 이슈들이 있어. 수진이 너가 실망할까봐 말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긴 했는데. 아, 괜찮아. 말해봐. 결혼 전에 서로 사정 다 알고 파악하고 그렇게 결혼해야지. 내 밑에 2살 어린 여동생 있잖아. 승희. 승희가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참 많이 쳤어. 그런데 지금도 툭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을 못해. 이유를 물어보면 그때마다 뭔가 변명 같은 이유들이 하나씩은 꼭 있었거든. 저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아직도 1년을 제대로 다녀본 회사가 없어. 나이가 30 줄인데. 근데 또 우리 아버지가 일찍 가셨잖아. 그래서 엄마 혼자 힘들게 승희 뒷바라지하다 이제 내가 돈을 벌고 하니까 솔직히 내가 잔소리도 하고 뭐라고도 하는데 결국 조금씩은 도와주고 있어.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아가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거야? 얼마씩 도움을 주는 건데? 달마다 100만 원씩 내가 보내주고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총각일 때 얘기고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경제적인 것도 공유를 하고 공동재산이 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예전처럼 할 수 없지. 아휴, 처남처럼 승희도 얼른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 아가씨 문제 말고는 다른 건 없어? 음, 우리 엄마가 혼자 키우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솔직히 어렵기는 해. 그래서 내가 승희랑 엄마한테 돈으로 도움을 많이 주다 보니까 내가 모은 돈도 별로 없기도 하고 우리는 아직 월세거든. 그래서 매달 나가는 비용도 있고 뭐 그런 답답한 상황이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신이 가족들을 도와주는 건 찬성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까지고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걸 당신이 제일 잘 알았을 텐데 아가씨라도 빨리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해줬어야지. 매달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이란 돈이 뚝 떨어지면 나 같아도 일 안 할 것 같은데? 우선 어머님께 용돈 개념으로 도움 주는 건 괜찮지만 아가씨에 대한 금전적인 도움은 단 하나도 없게끔 할 수 있으면 결혼도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아직 결혼하기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그치, 수진아. 나도 그래서 너랑 결혼 결심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 승희도 지금 회사 취직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절대 안 도와줄 거라고. 오빠도 이제 결혼해야 하고 돈 없다고 일러두긴 했어. 아니, 일러두는 걸로는 안 돼. 확실히 말해. 금전적인 지원을 신용불량자가 되든 빚 독촉을 받든 뭐든 일절 없을 거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나한테도 그렇게 하겠다고 확실히 말해줘.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하게 했다가 괜히 승철 씨랑 나랑 사이만 나빠지고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게 눈에 보여서 난 확실함이 없다면 결혼 다시 생각할 거야.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에 대해서도 말해줘. 우리 엄마는 당신도 알다시피 분식집 아주 작게지만 하고 계시고
그걸로 생활비는 벌고 계셔. 이제 집을 전세로 옮겨보려 노력하고 계시고. 그 외에는 없어? 그래, 없다, 없어. 이제 다 들으니 속 시원해? 이 사실을 내가 몰랐다 결혼하고 알게 된 거라 생각해봐. 그럼 우린 분명 내내 싸우기만 했을 거야. 미리 알게 되었으니 서로 상의하에 결정이란 건 해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우선 내가 말한 대로 꼭 아가씨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확실하게 남편에게 일러뒀고 남편은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겠다는 면목하에 시댁으로 저와 함께 가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승희랑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서 이 사람이랑 같이 왔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제 결혼할 건데 사실 그동안 내가 승희 너 금전적으로 도움을 한두 번 준 것도 아니고 오빠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의무가 없어도 해줬잖아. 저번에도 말했지만 두 번 다시 도와주는 일 없을 거야. 너가 빚이 버거워서 신용불량자가 된다 한들 오빠는 이제 너한테 돈으로 안 도와줄 거야. 솔직히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엄마는 저랑 이 사람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리려고 해. 더 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이번에 집 구하면서 대출 끼고 이것저것 하니까 빠듯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모은 돈도 별로 없고 솔직히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어. 어머님, 저희 성이니까 편히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그래, 그래라. 근데 5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니? 아, 그게 엄마. 어머니, 사실 저희 부모님께는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지 않아요. 그치만 여태 승철 씨가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에 그걸 결혼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에요. 너네 집은 바깥 양반이 멀쩡히 살아계시지 않니? 우리 집이랑 상황이 다르지. 승철 씨가 결혼 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이에요. 제가 보태는 비용이 7천만 원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비용이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1억을 채워서 저희 겨우겨우 집도 마련하고 가구들도 사서 채우고 그럼 남는 게 하나 없어요. 저희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거기서 고정지출로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 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 솔직히 저렇게 가격까지 딱딱 밝혀서 말한 건 제대로 인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현재 저희 상황에 대해서 당신 잘난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하여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얼마나 쪼들리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일부러 금액까지 딱딱 밝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말하고 나니 남편도 시모도 입을 딱 닫고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분명 돈으로 이후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확실히 해두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건 주둥이뿐인 신우가 입을 열더라고요. 새언니, 근데 너무 우리 엄마 앞에서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지금 우리 가족 개무시해요? 아가씨는 말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다. 저 싸가지 없다고 돌려까지 말고 대놓고 말해요, 그럼. 그리고 개무시한 적도 없고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무시 안 당하게 아가씨 커리어를 쌓으세요. 인정해 줄 테니까. 그리고 미리 미안한데 아가씨, 나는 내 동생한테도 그랬지만 나이값 못하면 대우 안 해줘요. 알아둬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사람 같지도 않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쳐? 우리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그래, 수진이 너 네 남편 동생인데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내 앞에서 네가 아주 돈 좀 해온다고 우리 집을 네 밑으로 보나 본데 내가 네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놔야겠구나. 너 승철이한테 내 성격에 대해서 못 들었나 본데 나 아주 보통 아니다. 어머니, 제 말에 비하하는 말이 없었어요. 아가씨가 되려 짐작하고 발끈한 거지. 그리고 이런 식의 분위기고 환경이라면 저 또한 결혼 안 해요. 승철 씨한테도 일러뒀고 미리 와보길 잘한 것 같네요. 저 길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남편이 집에 가서 심우한 신우에게 막 뭐라고 하고 결국 시댁에서 저를 터치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에는 제가 콧대를 높이고 일부러 행동을 저런 식으로 하기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정말 제 남편이고 시댁이라고 생각하니 저렇게 냉정하게 굴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관절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셔서 분식집 정리하고 집에서 쉬시라고 했고, 그렇게 용돈을 더 올려서 보태드렸고, 저희 부모님은 늘 대학병원 가서 주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으시는데 여태 제대로 된 검진도 못 해보셨다길래 남편을 엄청 혼내고, 제가 어머님 모시고 함께 검진을 받게 해드리고, 아가씨가 정신 못 차리고 또 회사 그만두고 속 썩이는 것 같길래 어머님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일주일씩 계시다 가게끔도 했어요. 물론 계시는 동안 식사는 모두 제가 손수 준비를 했었고, 최대한의 노력을 한 만큼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많이 여셨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신우가 시모 앞으로도 본인 앞으로도 대출을 다 끌어다 무슨 거래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코인 이런 것보다 훨씬 도박성도 높고 위험도가 상당한 거래였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싹 다 말아먹고 순식간에 시댁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나마 있던 집에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순식간에 저들이 저희 신우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연히 싫었고 신우가 사람같지도 않았는데 말했듯 주둥이만 살아서 여전히 나불거리더군요. 새언니, 저 작은 방 쓰기가 너무 불편한데 옷이 너무 많아서 옷을 두면 잘 곳이 없어요. 이것 좀 해결해줘요. 그걸 왜 저한테 말해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 싸가지 더럽게 없네. 그래, 나 싸가지 더럽게 없어. 너는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집을 말아먹고서도 친구들이랑 술 처먹으러 다니고, 너는 엄마 보면 불쌍하고 죄송하지도 않니? 너 같은 것도 사람이라고 거두고 있는 내가 미친년 같아. 지금 말 다 했어? 미친 거 아니야? 맨날 무슨 말만 하면 싸가지 없네. 미친 거 아니냐? 말고는 할 말이 없지? 네가 생각해도 주둥이 나불거릴 시간에 나가서 일이나 해. 신우가 하도 싸가지 없게 나오길래 저도 왜이를 지키지 않고 대해줬어요. 그래도 신부는 제 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짜 온몸이 달달 떨렸던 날이에요. 제가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가 돼서 이참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내 집에서 잠이나 실컷 자보자 싶어서 침실에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는데 저만 빼고 시모랑 신우들이 거실에서 치킨을 먹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엄마,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나 진짜 저녁 보는 것도 싫어. 성질만 들어와서 한마디를 안 치잖아. 논리적인 척 하는 것도 그지 같아. 예, 니네 오빠나 잘 꼬드겨봐. 그건 네 역할이니까. 엄마가 적당히 수진 제 편인 척 해주고 있으니까 우선지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꼴도 보기 싫은데. 그리고 만약 오빠가 이혼 안 한다면 끝 아니야? 무슨 생각인 건데? 아유, 넌 언제 철들래? 정말 네 오빠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지. 수진이 쟤랑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상황을 네 오빠 유리하도록 해줘야 이혼할 때 재산부나 위자료 이런 쪽에서도 네 오빠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 그리고 이제 슬슬 시집살이도 시키고 나가 떨어지게 해줘야지. 아무튼 엄마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조용히 좀 있어. 들어보니 저 모녀가 쌍으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돈이었고, 이혼을 하면서 본인 아들에게 떨어질 돈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 두 모녀를 보는데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시모는 갑자기 태도가 급변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 빨래가 잘못된 건지 이상하다. 다시 빨아야겠어. 예, 오늘은 한우 좀 먹자.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아주 질린다, 질려. 예, 돈 좀 30만 원만 보내줘봐라. 승희가 급히 필요하다네. 등등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뻔뻔함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 모녀와 다투고 매일 진이 빠져있을 동안 남편은 밖으로 돌았어요. 회식이다 친구를 만난다며 본인 가족들은 집에 두고 본인은 즐기고 싶은 걸 다 즐기면서 사는 남편을 보는데 속이 터졌습니다. 뭘 작당하고 결심한 건지 갑자기 김장을 하자는 시무와 신우가 찜찜해하고 이상했지만 어차피 제가 막아도 할 거니까
알겠다고 하고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죠. 새언니 쏘리. 어쩌냐. 옷에 고춧가루가 다 묻었네. 얼른 씻고 와요. 손이 미끄러져서. 누가 봐도 일부러 소둔둔하게 저한테 고춧가루를 쏟아버렸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씻으러 갔습니다. 차라리 씻는 게 편하지. 둘이 알아서 해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 씻고 다시 합류를 하는데 이제는 시모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너 내일 모레까지 나한테 2천만 원만 보내줘야겠다. 2천만 원은 왜요? 아니 언제까지 여기서 다 같이 살 수도 없고 너랑 승희가 오죽 싸워야지. 그 정도 있으면 월세 보증금은 되니까 나가려고. 승철 씨한테 말씀해보지 왜요?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이 많잖아. 시애미가 집도 없이 떠도는데 2천만 원도 못 해주니? 왜? 아까워?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면 되잖니.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도 2천만 원 여유가 없어서 승철 씨랑 상의해볼게요. 대출을 받든 뭐를 하든 내일 모레까지다. 김치 담다 뜬금없이 2천만 원 달라는 시모 행동에는 화가 났지만 너무 뻔뻔해서 열이 받았어요. 제가 한마디를 더하면 싸울 걸 알았고 그렇게 여지를 주고 싶지도 않아서 적당히 내내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돕고 있는데 신우랑 시모의 대화는 저를 저격하듯 정말 듣지 못할 지경으로 이어졌어요. 엄마, 이번에 결혼한 내 친구 수아 알지? 걔 대박이야. 걔는 지네 시부모가 친부모 같다고 막 명품백이랑 차까지 바꿔줬더라. 그래서 내가 시댁 식구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하니까 너무 부모님 같고 좋대. 대박이지? 누구랑 비교되지 않아? 아이고 그 시부모들은 복도 많네. 수아걔가 너 고등학교 때 그 친구 맞지? 애가 참 인성이 좋아 보였어. 네 새언니는 뭐 내가 아무리 잘해줘봐야 돌아오는 건 늘 지적질인데 뭐 안 그러냐? 능력 없는 시애미는 김치나 담궈야지. 3시간을 넘도록 저 둘 사이에 껴서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저를 욕하는 걸 듣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한계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 들으라고 욕하는 거 실컷 들었으니까 그리고 저랑 승철 씨 이혼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혼을 해도 제가 득이지 승철 씨는 절대로 득이 없어요. 아시죠? 저 되게 지독할 만큼 정확한 거 제가 믿지는 장사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저는 손해볼 게 없어요. 먼저 저둘의 패기를 제가 깠어요. 전날 하루 종일 욕을 들어서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있고 혼자 냉정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결혼을 하고 단 한 번의 행복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버는 족족 시댁에 쓰기 바쁘고 저 둘이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남편이랑도 사이가 멀어지고 거의 쇼윈도 부부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외로웠고 힘겹고 숨이 막혀서 어디로 확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들의 패를 까고 생각을 읽고 먼저 행동하기로 했어요. 너 우리 얘기하는 거 엿들었니? 영악하기는. 난 진짜 너처럼 지독한 애는 처음 본다. 여자가 그렇게 드세고 지독하면 못 써. 오던 남자도 달아나지. 그러니 승철이가 마음을 못 주고 늘 밖으로 돌지. 막말로 너는 승철이가 밖에서 씨 뿌리고 다녀도 할 말 없다. 내가 봐도 너 보면 흥분도 안 될 것 같아. 어디 무서워서 건들기나 하겠냐? 엄마 대박. 그건 나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솔직히 같은 여자지만 언니 같은 여자 진짜 매력 없는 건 본인도 알죠? 우리 오빠는 대체 어디가 좋아서 언니랑 결혼했는지. 그나마 돈이겠지? 돈은 있으니까? 그럼 좀 제대로 써야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 그냥 이혼하고 정리해라.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이혼남 된 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청구할 테니까 똑바로 물어내라 돈으로. 진짜 수준 떨어져서 대화를 못하겠네. 대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밖에서 씨를 뿌리고 다니던 말던
어떤 여자랑 뒹굴든 말든 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봐도 수준 답 나오고 그런 수준 떨어지는 것들이랑 상종하기 싫거든요. 근데 딱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너무 조급해서 상종하기가 싫어요. 그러니 나가주세요. 아이씨구, 여기가 네 집이냐? 내 아들 집이기도 하지.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라. 쪽수로 해도 우리가 이기는구먼.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봐. 정말 너무 무식해서 수준 떨어져서 대화가 안 통하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 집 제 명이고 오로지 다 제 돈으로 대출 껴서 산 제 집이에요. 당신 아들 돈은 한 푼도 안 보탰고 이 가전들, 가구들도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이 집에 당신 아들 거는 팬티 몇 장, 옷 몇 개뿐이에요. 모르셨어요? 아니 그게 우리 승자리가 2천인가 3천인가 보탰잖아. 네 주둥이로 씹으렸으면서 기억이 안 나냐? 아, 그 돈이요? 그거 아가씨 사고 쳤을 때 합의금 금액이랑 똑같지 않아요? 당신 잘난 아들이 결혼에 보탬 비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여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색 한번 낸 적도 없는 건데 결국 본인 발등 본인들이 찍어버리네. 사실 그 돈으로 가전도 마련하고 채우려고 했으나 기세를 못 참고 사고친 아가씨의 합의금이 필요해서 돌려만 갔고 결국 남편은 이 결혼에 금전적으로 보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저와 결혼을 했었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설레발을 치는 저 두 모녀를 어쩌면 좋을까요? 한심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끝난 거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분해서 김장 담그던 곳에 이 둘을 같이 담궜습니다. 너는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럴래? 언제까지? 어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니네 엄마 김치인데 어떠니? 미친 거 아니야? 엄마 말려봐 좀. 이렇게 둘을 대하에 담궈버리고 김치 범벅이 된 둘은 눈이 따갑네 미쳤나 난리난리를 치는데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인터폰도 꺼버리고 후에 남편이 왔는데 그 길로 절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전화가 와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는 남편에게 그랬죠. 당신이 바라던 게 이런 거 아니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짓말은 하지도 마. 그동안의 행동을 당신이 떠올리면서 생각해봐. 절대 그런 말 못할 거니까. 제발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연락 오는 심오한 남편을 뒤로하고 그 어떠한 연락도 받아주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지긋지긋했던 시댁 식구들로부터 힘겨웠던 나날들을 겪은 제 사정이 인정이 되어서 그쪽에게 가는 돈이 하나 없어서 노발대 버렸던 심호였지만 가볍게 무시해줬어요. 이혼을 하고 혼자서 시간들을 하나씩 돌이켜봤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싶다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갔던 저였지만 똑똑한 척을 혼자서 다 했지만 결국 제 자신이 가장 한심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 싶은 생각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치에 시무란 신호를 버무려버린 사건은 지금 지인들이랑 밥을 먹다 김치만 봐도 빵 터지긴 하는데 그것도 결국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 다시 돌아가도 김치에 돌을 버무려버리긴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진 상황이라서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보긴 했는데 저에게 많은 용기를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